안녕하십니까. 토끼띠 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끼띠 갑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천간에서 바라보는 것은 편관의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갑일간이 자년의 해를 맞이했을 때 육친상으로는 정인의 기운이라 하고 12운성상으로는 욕지에 들어갑니다. 또 토끼띠가 자의 운을 맞이했을 때는 신선으로는 어떤 형의 관계가 구성이 되면서 두 번째 도화살이라는 것들이 신살로 작용을 합니다. 도화살은 보통 연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지요. 또 자년을 맞이해서 갑일간이 잘 쓰는 육친과 그렇지 않은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장점으로 쓰는 것과 단점으로 쓰는 것을 구분해서 보면 임이나 개라고 하는 것이 다 장점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인성이라는 글자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또 그 자중에서 장생하고 있는 신이라는 것들도 정관이라는 영향력으로 잘 쓰는 이러한 육친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병이나 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식신이나 상관, 또 무나 기로 대변될 수 있는 재성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작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토끼띠 갑일간한테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지의 편관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요. 경자년의 천간, 그 천간이라는 것은 세운의 천간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의 정신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보통 편관에 운이 왔을 경우에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급에 대한 길한 기운이 오게 됩니다. 진급을 함에 따라서 내가 이 업무 범위도 넓어지고 또 급여도 올라가고 일에 부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편관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스트레스는 동반하겠지요. 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 또 진급을 통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직장인들한테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편관이 작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만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의 이면에는 기란 작용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뭔가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는 새로운 뭔가를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지에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지지는 정인이라는 것과 욕지라는 물상을 갑일간한테 주게 됩니다. 자, 먼저 정인이라는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정인의 영향이 커진다는 것은 사람의 행동 자체가 차분해진다는 겁니다. 자, 차분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연상을 좀 해보면 차분히 앉아서 뭐를 할까요? 보통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겠죠. 또 직장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시험을 준비하거나 자격을 준비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인이 주는 가장 긍정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정인이 왔을 때 단점도 역시 동반됩니다. 이 단점은요, 활동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내가 많이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이르면 사람은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자, 정인의
이러한 단점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식상이 약해진다는 것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식상이 상관이 약해진다는 것은 활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나는 대외적인 활동을 줄이고 내가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시험이나 자격을 얻는 데는 매우 유리한 것이죠. 또 하나, 정인이 작용을 하면서 재성이 악화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인은 어떤 문서 취득의 운으로 봅니다. 문서 취득이 앞에서 말했던 시험이나 자격을 공부하거나 공부를 하는 쪽에서는 학위 취득이나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학위라든가 자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성인한테의 문서적인 의미는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권리, 특허권부터 시작해서 저작권, 이런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을 때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재성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고요.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들어가는 연구비부터 시작해서 특허권 획득비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재성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지불해야 될 돈이라면 이 또한 재성이 손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재성은 어떤 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인이 지지에서 정인의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은 문서 취득 쪽에서 강점을 나타내면서 내가 자격을 얻거나 학문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이나 권리를 얻으면서 식상의 기운이 약화됨에 따라 활동력은 낮아지고 답답해하게 되지만 이 욕지의 발동 또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욕지라고 하면 보통 12운성적으로 갑일관이 잘 만났을 때 욕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특성이 아주 반복적인 것을 한다는 겁니다. 반복 행동. 하나의 목표를 잡고 계속 반복하는 행위는 그 사람한테 어떤 스킬이나 자격이나 학문적 성취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욕지를 봤을 때 반복적인 행동인 특히 어떤 공부나 시험이나 자격을 따기 위해서 차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공부함에 따라서 내 실력을 점점점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이 욕지 물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끼띠 갑일간한테는 이 경자년 자체가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미래를 위한 나의 자격을 높이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내가 직업상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활동을 전제로 해야 될 직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제조업을 하거나 아니면 요식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내 일이고 내 사업체라면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은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듦에 따라서 나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이 답답한 가운데서 욕지가 발동했으니 내가 속한 매장이나 내가 속한 제조시설, 내 공장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몰두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재정적인 이득으로 또 돈벌이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요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성에 안 좋은 방향, 식상에 안 좋은 방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나 제조나 요식업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고, 이런 쪽에 근무하다가 그것이 안 됐을 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어떤 내가 새로운 자격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자격을 갖추게 하는 행동으로 옮겨간다면 경자년 한 해는 그렇게 나쁘기만 한 그런 해는 아니었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롭게 준비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속한 곳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형이라는 것으로 묘가 잘 봤을 때 형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잘 되는 측면과 안 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것입니다. 잘 되는 측면은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자격 취득하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사업 분야를 한다면 이런 거는 잘 되는 쪽이요. 잘 안 되는 쪽은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영업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점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자년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성의 기운은 상당히 강해지지만 식상이나 재성의 기운은 약해집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애정운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내가 상대한테 원하는 것은 많지만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은 작게 됩니다. 즉 상대에 대한 기대는 올라가지만 내가 상대한테 베푸는 기운은 약해지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런 상황이 그냥 쉽게 욕심쟁이,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인간관계든 받기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좋은 관계가 계속 진행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겠다. 다만 누군가 나한테 절절하게 구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냥 마음만 좀 허락하면 내 신분적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의 구애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조건 좋은 사람이 나를 죽자고 쫓아다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정도의 애정은 있지만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통한 애정운 쪽에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그 경자년에는 나한테 이렇게 상대에 대한 기대는 올라가고 내가 베푸는 건 작아지니 상대가 나를 볼 때 원하는 것은 많고 베푸는 것은 작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운에 내가 노출되어 있구나. 그거를 인식하시면서 자기의 행동을 이 반대쪽으로 조금 기울인다면 애정운 쪽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재물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은 일단 재성의 동향인데요. 재성의 동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어떤 그 유통업이라든가 제조, 생산업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재물운을 바라보면서 사업운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시설임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을 갖추고 내가 나의 어떤 전문 자격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내가 제조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유통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보통 요식업들이 많이 들어가지요. 음식점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매출이 줄어들고 손님이 줄어들 걸 대비해서 약간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운과 시험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취업운 같은 경우는 보통 정관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을 장점이 갖기 때문에 취업운 쪽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또한 시험운 쪽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취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눈높이를 높이셔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내 실력이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원하던 곳, 그곳에 취업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분이나 뭔가 재취업을 하시려는 분은 눈높이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 조금 높이셔도 무방합니다. 취업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시험은 또한 매우 좋은 시기이니 이때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집중해서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토끼띠 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